이 영상에서는 평면 그래프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의 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평면 그래프라는 수학적인 대상은 무엇이냐면 평면에 꼭지점이 여러 개가 있고 그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선을 그리는데 이런 선들을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요. 꼭지점 4개짜리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평면에 교차점 없이 선을 그릴 수 있었죠. 이 그래프는 선을 곡선으로 그려도 됩니다. 요런 요 꼭지점 4개가 서로 선으로 연결된 그래프, 보통 저희가 K4라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교차점이 있지만 대각선 중에 하나를 밖으로 구부러지게 그리면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어서 역시 평면 그래프가 됩니다. 반대로 꼭지점 5개짜리 그래프면서 서로 선으로 이어진 K5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보든지 간에 반드시 교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고요. 또 대표적으로 평면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K33이라고 해서 꼭지점 3개가 위에 있고 3개가 아래에 있고 위에 있는 꼭지점들과 아래에 있는 꼭지점들이 서로 다 연결된 이런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그리려고 하든지 간에 반드시 교차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평면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질문은 뭐냐면 과연 어떤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인가, 어떤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가 아닐까,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첫 주제입니다. 물론 그림을 그려봐서 평면을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으면 평면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설명이 있겠느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그게 주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평면 그래프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평면 그래프에서 선을 하나 지우더라도 여전히 평면 그래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쉽겠죠. 왜냐하면은 원래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였잖아요. 선을 하나 지운다고 하면 여전히 남는 그래프도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또 다른 연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 평면 그래프의 선이 마치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무줄 길이를 0으로 쭉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선이 다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무줄 하나를 잡아서 길을 쫙 축소해 나가면 새로운 그림이 나오거든요. 다른 선들이 다 좀 구부러진 상태가 되죠. 하지만 새로운 교차점은 생기지 않아요. 잘 해보면. 그래서 이 선을 축약하는 연산 역시 평면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연산을 가지고 원래 그래프에서 만들 수 있는 작은 그래프를 원래 그래프의 마이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래프 H가 그래프 G의 마이너라는 것은 G에서 선을 축약하거나 꼭지점을 지우거나 선을 지우거나 이런 연산을 반복해 가지고 작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으면 이 작은 그래프가 큰 그래프 G의 마이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평면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지우거나 축약하거나 하면 여전히 평면 그래프가 되니까 평면 그래프의 마이너는 모두 평면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질만 가지고, 이 마이너라는 성질만 가지고 어떤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인지 어떤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가 아닌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정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라토스키-바그너 정리라고 하는데요. 1930년대에 발견이 됐고요. 증명이 됐고요. 이 정리는 뭐냐면 어떤 그래프 G가 평면 그래프일 필요 충분 조건이 그 마이너 중에 아까 봤던 2개 그래프 있죠? K5라고 해서 꼭지점 5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
그리고 K33라고 해서 꼭지점 3개, 3개가 사이에서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 이 두 개를 마이너로 갖지 않는 거다. 이렇다면 평면 그래프고 이걸 가지면 평면 그래프 아니다. 이게 30년대에 증명된 그라토스키 바거너의 정리입니다. 여기서 이게 왜 흥미롭냐 생각을 해보면요. 왼쪽에 G가 평면 그래프라는 얘기를 생각해보면 이게 평면에 그림으로 그려야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하를 생각해야 나오는 그런 성질이고요. 오른쪽에 G의 마이너 중에 특정한 두 개의 그래프가 없다는 것은 그림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마이너라는 것은 그냥 그래프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항상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기하적인 성질과 이 조합적인 성질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평면 그래프를 이 두 가지 마이너가 없는 걸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그라토스키 바거너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지금 꼭지점이 몇 개냐면요. 바깥쪽에 4개가 있고 안쪽에 8개가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중간에 제일 가운데 있는 점은 꼭지점이 아니고요. 이 두 선이 교차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자, 이게 평면 그래프인가 아닌가 질문할 수 있겠죠. 현재 그림은 평면 그래프처럼 그리진 않았어요. 이미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이 그림을 새롭게 그려서 교차점이 없이 그릴 수 있다면 평면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평면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별하려면, 쉽게 판별하려면 평면 그래프라면 물론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겠죠.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면 내가 그려봤는데 평면 그래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라토스키 바거너 정리를 써서 이 그림 안에 K5나 K33를 이 그림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걸 하면은 이게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K5나 K33 찾으실 수 있을까요? 잘 마이너를 해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찾아본 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꼭지점에 이름을 붙였어요. 자, K33를 만들 건데요. A, B, C라는 것을 이제 왼쪽에 있는 꼭지점 3개라고 했고요. 1, 2, 3이라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 3개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자, 1번, 2번, 3번을 저렇게 뽑았고요. A, B, C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그럼 1번 꼭지점 잘 보면요. 1번은 A, B, C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생긴 모양,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 그림에 다 들어 있습니다. 2번을 볼게요. 2번은 A에는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B에는 두 번 가야 돼요. 그죠? 2에서 오른쪽을 한번 간 다음에 거기서 구부러져서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파란색 선 2개 중에 하나를 축약을 할 거예요. 축약하고 나면 E가 B랑 바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E하고 B가 바로 연결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E하고 C도 연결해야 되는데요. E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을 가면 C로 연결되죠. 이 경우에는 이 길이 3인 경로에서 선 2개를 축약을 해요. 그럼 선 하나만 남겠죠. 그것 덕분에 E하고 C가 바로 연결됩니다. 3번을 보면요. 3에서 A로 가는 녹색 패스는 녹색 경로는 길이가 2인데요. 이 중에 선 하나를 축약을 해주면 3이 A랑 바로 연결되고요. 3에서 B로 가는 선은 바로 있었고 3에서 C로 가는 선은 길이 2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색칠하지 않은 선은 다 지워버리고 색칠한 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아니면 2개 선을 이렇게 각각 축약을 해주면 남는 것이 바로 이 K3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 그래프에서 시작을 했다면 마이너는 다 평면 그래프여야만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K33이 나오기 때문에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셈이죠. 자, 그래서 이런 평면 그래프의 성질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평면 그래프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성질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성질 중에 하나는 사색 정리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난제 중에 하나였죠. 1852년에 제기된 문제였는데 1970년대 해결된 문제가 있어요. 평면에 그려진 그래프에서는 꼭지점 각각을 4개 색 중에 하나로 잘 칠하면 이웃한 꼭지점은 다른 색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색 정리인데요. 이런 뭐 재밌는 성질도 있고, 또 사색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오일러 공식을 쓰는데요. 뭐 꼭지점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가 뭐 특정 값을 가진다.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오늘 이 비디오의 주제는 그것보다는 왜 평면 그래프를 결정할 때 딱 2개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까? 그게 신기한 점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왜냐? 어떻게 생각하면 무한계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딱 2개만 가지고 딱 이 유한계만 가지고 평면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을까? 이게 우연일까? 평면 그래프만 가지는 특이한 성질일지 아니면은 평면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유한계의 그래프만 가지고 그런 성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평면 그래프를 확장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해보면요. 곡면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 도너츠 같은 곡면을 생각해 볼게요. 도너츠 뭔지 아시죠? 예, 타이어처럼 생겨있는 그림인데요. 이 위에다가 교차점 없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죠? 여기서 그냥 이 곡면에다 바로 그리면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각형 종이 위에다가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종이에서 이 양쪽에 있는 녹색 변을 먼저 풀로 붙여줍니다. 붙이면 원기둥이 나오겠죠? 원기둥이 나오고 나면 이 종이를 구부려서 윗면의 동그라미와 아랫면 동그라미를 다시 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도너츠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 그림을 도너츠 위에 직접 그리는 대신에 도너츠를 만들기 전에 펼쳐놨던 이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까 평면에서는 꼭지점 5개짜리 서로서로 다 연결된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도너츠 위에서는 꼭지점 7개짜리도 그릴 수 있어요. 그게 이 방법인데요. 자, 아까 풀로 이 왼쪽 선하고 오른쪽 선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이 선이 예를 들어 이 선을 보면 빨간색 선이 왼쪽으로 쭉 가잖아요. 풀로 붙인 데를 통과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빨간색 선도 이렇게 쭉 따라가면 왼쪽으로 다시 해서 이 꼭지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도너츠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 변개면으로 나가면 밑으로 다시 들어오고 왼쪽으로 나가면 오른쪽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요. 각각의 모든 꼭지점이 다 6개의 다른 꼭지점들로 선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특이한 것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 점을 보면 위로 올라가죠? 빨간색 선이. 또 윗선으로 나가서 아랫선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계속 또 나가요. 오른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 지점으로 들어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른 선하고 교차하는 걸 피하면서도 서로 다 연결되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너츠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은 평면에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림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도너츠에서도 도너츠 위에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집합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선을 지우면 여전히 도너츠에 그릴 수 있죠? 선을 추격하는 것도 여전히 도너츠 위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너츠 위에 있는 도너츠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의 마이너도 도너츠 위에 그림을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아까 평면 그래프에 대한 쿠라토스키-바그너 정리처럼 도너츠면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죠? 해볼 만한 문제겠죠? 근데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요. 저희 수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도너츠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래프를 K개를 찾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도너츠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아무도 이 K개 중에 아무것도 마이너로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질문은 뭐냐면 이 K개가 유한개만 있어도 될까? 반대 방향이 되려면.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유한개의 그래프를 잘 잡아서 얘들을 마이너로 갖지 않으면 그 그래프는 도너츠 위에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근데 현재 수학자들이 이 K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미해결 문제입니다. 이게 K 값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어디까지 알려져 있냐면 K가 적어도 17,500개보다는 크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프를 17,000개 밑으로만 가지고 이런 사실을 쓰면 도너츠 위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K가 저것보다 많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K 값이 유한하다는 것은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라토스키-바그너 정리를 일반화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 곡면 시그마가 있어도 어떤 유한계의 그래프, K계 그래프가 있어서 이 곡면 위에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을 필요 충분 조건이 이 유한계의 그 그래프 중에 아무것도 그 그래프의 마이너로 같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너츠처럼 구멍이 하나짜리인 곡면이든지 간에 아니면 구멍이 2개인 곡면이든지 간에 구멍이 4개인 곡면이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어떤 식의 곡면이든지 간에 각 곡면마다 유한계의 저는 발레 목록이 존재한다. 그죠? 딱 그것만 피하면 항상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다.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센 것이 알려져 있어요. 곡면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래프의 집합에 있는데 이 그래프의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는 걔들의 마이너도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의 집합이 있다면 반드시 유한계의 어떤 그래프 K계가 존재해가지고 그 어떤 그래프가 이 집합에 들어갈 필요 충분 조건이 이 K계의 그래프가 그 그래프의 마이너가 안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 마이너 정리라고 부르고요. 이 그래프 마이너 정리가 그래프 이론에서는 수많은 정리가 있지만요. 그 중에 아주 깊고 깊은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깊은 정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1983년부터 이 관련 논문이 이걸 증명하기 위한 논문을 이제 로버슨 교수님하고 시모 교수님이 출판을 했는데 마지막 논문이 2000년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논문이 한 20몇 편 해서 그래프 마이너 1, 2, 3, 4에서 번호가 쫙 붙여져 있고요.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500쪽 이상의 증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쿠라토스키-바그너 정리를 보면 평면 그래프라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2개의 그래프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2개라는 왜 유한계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프 마이너 정리를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면 그래프도 역시 마이너를 하면 또 평면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 마이너 정리를
생각해보면 이게 유한계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도너츠의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집합을 생각해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의 마이너는 또 이 집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프 마이너 정리를 쓰면 유한계의 딱 그 발레 목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걔들을 마이너로 포함하지 않으면 도너츠의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또 이분들이 증명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래프 하나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 그래프를 마이너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체크해주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입력으로 주어진 그래프의 꼭지점 개수의 3승에 비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어지는 입력으로 주어진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인지 알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K5를 마이너로 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K33를 마이너로 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둘 다 안 가진다고 하면 구라토스키 바거너 정리에 의해서 이 그래프는 평면에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 알고리즘 덕분에 제가 평면에 어떻게 그리는지는 몰라도 평면 그래프가 맞는지 틀린지 yes, no 대답을 n의 3승에 비례하는 시간에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면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에 닫혀있는 아무 성질이 있더라도 어떤 입력으로 주어진 그래프 G가 이 성질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주는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이 그래프 모두를 하나씩 더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 K 값은 상수니까 결국은 K 곱하기 N의 3승에 비례하겠지만 K는 상수니까 어쨌든 N의 3승에 비례하는 시간이 돼서 여전히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이긴 존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증명이 이 그래프를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곡면 말고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그림은 3차원 공간에 고리가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리가 뭐냐? 이 그래프에서 사이클이라고 해서 꼭지점 해서 사이클을 돌았더니 3차원에서 어떤 한 바퀴 도는 회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래프에서 다른 사이클이 이 파란색 사이클하고 빨간색 사이클을 딱 봤더니 서로 고리가 걸려서 빠지지 않더라. 그러면 이걸 이제 두 개가 이제 고리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고리가 전혀 없이 3차원 공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재밌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에 러버슨 교수님, 시머 교수님, 토마스 교수님 이 세 분이 무엇을 증명했냐면요. 3차원 공간에 고리 없이 그릴 수 있을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 이 왼쪽에 그려져 있는 7개 그래프 중에 어느 것도 마이너로 같지 않는 거다. 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면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유한계의 그 그래프만 가지고 저 성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7개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왜 무한계가 아니고 7개 이렇게 유한계로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래프 마이너 정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고리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집합은 마이너를 해보면 또 고리 없이 그릴 수 있거든요. 비슷하게 해서 3차원 공간에 고리도 없지만 매듭도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집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듭이라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회로인데 쭉 펴서 그냥 동그라미로 만들 수 없는 회로를 매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전화기 충전선 같은 거 아무렇게나 방치하다가 나중에 들어보면은 선이 막 꼬여가지고 풀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매듭인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매듭도 안 생기게 하고 고리도 안 생기게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근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그 그래프에서 선을 지워도 여전히 고리도 없고 매듭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선을 축약을 하더라도 여전히 고리도 없고 매듭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마이너 정리에 의하면 이런 그래프를 판별해주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게 돼요. 심지어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 그러니까 n의 3승에 비례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고리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겼냐? 아까 그래프 마이너 정리에 의해서 어딘가에 유한히 많은 어떤 발레 목록이 있어서 얘들 중에 아무것도 마이너로 같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요거를 알 수 있으니 알고리즘은 요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존재하겠죠. 어느 알고리즘인가는 정확한 그 목록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알고리즘을 아느냐? 모릅니다. 왜 모르냐? 이 어떤 그래프가 그 목록에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 마이너 정리 증명을 보면 이 그래프가 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심지어 어느 누구도 효율적인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래프가 고리와 매듭 없이 3차원 공간에 그려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아무도 모르는데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런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주제로 조금 이제 넘어갈까 하는데요. 비슷한 현상이 과연 다른 곳에도 있을까? 이게 과연 어떤 다른 그래프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려볼게요. 그래서 원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클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이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원에서 현마다 번호를 붙일게요. 여기 파란색은 1번, 녹색은 2번, 금정색이 두 개네요. 하나는 3번, 하나는 5번, 빨간색 4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가진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이런 그림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내냐면요. 이 1번 현하고 2번 현이 만나니까 1번, 2번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고요. 2번, 3번이 만나기 때문에 2, 3이 연결되어 있고 2, 4도 만나고요. 3, 4는 만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 4 사이에는 선이 없습니다. 3, 5는 만나고요. 4, 5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에다가 현을 그려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질문이 뭐냐? 어떤 그래프가 원 그래프인가? 어떤 그래프가 원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이 꼭지점 6개짜리 보통 우리가 바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원 그래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사실 뭐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길이 5짜리 회로를 보면 원의 현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유일합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5개의 선을 원을 돌아가면서 배치하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꼭지점을 어딘가에 넣어야 되겠죠. 가운데 있는 꼭지점도 현 하나로 대응될 텐데요. 그 현 하나가 이 그림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을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최대로 만나봤자 다른 현 4개까지 밖에 만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 점에서 여기로 선을 이으면 4개를 만나죠. 5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없는 그래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그래프 마이너를 할 때는 선을 지우거나 선을 축약을 하면 평면 그래프였던 것이 평면 그래프가 되죠.
근데 원그래프에서는 그런 성질이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보면요. 여기서 제가 요 선을 하나 지우면요. 바퀴에서 이 선을 하나 지우면 원그래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을 4개를 만나게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원그래프가 돼버리죠. 그래서 선을 지우면 원그래프가 아니었던 것이 원그래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을 지우는 거 말고 다른 어떤 포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피벗 연산인데요. 자, 피벗 연산을 먼저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제 만약에 이런 원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원의 현으로 나타낸 것이죠. 거기서 서로 만나고 있는 두 개의 현, X와 Y를 생각해 볼게요. X하고 Y가 중간에서 만납니다. 이 두 개의 현이 있으면 이 원을 4개의 부분으로 쪼개게 되죠. 여기서 Y에서 X로 가는 부분 1번, 그 다음에 X에서 다음 Y의 다음 끝점으로 가는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원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1번, 3번은 자리를 바꾸고 2번, 4번은 그대로 두는 식으로 하면 새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원 위에 현이 새롭게 놓이게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현의 두 끝점이 예를 들어 이 검은색 선을 보면요. 하나는 3번을 만나고 있고 하나는 2번을 만나고 있죠. 이 2번을 만나는 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3번을 만나는 점은 3번이 움직여간 순서대로 이 위치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를 이어줘요. 자, 이 빨간색 선을 보면요. 2번, 4번을 잇고 있죠. 자, 저희가 옮긴 거는 1번, 3번 현 자리만 순서를 지키면서 바꿔줬기 때문에 2번, 4번을 이어주는 현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현을 다 옮겨줘요. 자, 1번이나 3번을 만나는 현은 자리가 바뀌고요. 2번, 4번만 만나는 현은 자리를 바뀌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원래 원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림에서 시작해서 다른 원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죠? 자,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자, X라는 현과 만나는 현은 어떤 꼭지점들이냐면 X와 이웃한 꼭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X와 이웃한 꼭지점들은 Y도 있고 이 X와 Y를 동시에 만나는 꼭지점도 있고 X만 만나고 Y를 만나지 않는 꼭지점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Y를 만나는 꼭지점은 Y에 X도 있고 Y와 X를 동시에 만나는 꼭지점도 있고 Y만 만나고 X는 만나지 않는 X는 그런 꼭지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을 뒤집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X와 Y를 동시에 만나는 꼭지점 어떻게 됐을까요? X와 Y를 동시에 만난다면 2번에서 4번으로 가거나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형태였을 겁니다. 거기는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돌려주더라도 여전히 X와 Y를 동시에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이 빨간색 선은 현은 X와 Y를 동시에 만나고 검은색 현은 2번, 3번으로 가기 때문에 Y만 만나는 이 부분에 있어요. 이런 점이었는데 이 둘 사이가 처음에는 만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빨간색 현과 검은색 현은 서로 만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1번, 3번 자리를 바꿔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번은 제자리인데 3번 이 지점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두 개 선이 만나게 됩니다. 만난다는 얘기는 자, 요 지점에 있던 꼭지점, 빨간색 꼭지점과 이 지점에 있던 검은색 꼭지점이 아까는 사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1, 3번 자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선이 연결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다 체크를 해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이 세 개의 부분이 있죠. X, Y를 동시에 만나는 꼭지점들, X만 만나는 꼭지점들, Y만 만나는 꼭지점들, 이 세 부분 사이에 들어있던 선은 만약에 선이 있었으면 지워지고 없었으면 새로 생겨요. 그래서 원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연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XY, 서로 이웃한 꼭지점 두 개의 XY를 잡아서 XY랑 동시에 만나는 꼭지점들, X와 이웃하지만 Y하고는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들, Y에는 이웃하지만 X하고는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들, 이렇게 세 개의 사이에 있는 선을 다 지워주고 원래 선이 없었으면 선을 다 새로 넣어주는 그런 연산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사실은 X하고 Y도 자리도 바꿔줍니다. 이제 나중에 이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를 X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걸 X라고 부르고 요걸 Y라고 부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 꼭지점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요 세 개 부분에 선을 뒤집어주는 연산을 우리가 피벗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피벗 연산에서 다른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애초에 피벗 연산을 이 원 그래프의 그림에서 시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래프 G가 원 그래프였다면 피벗을 해도 원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G에서 시작해서 피벗 연산을 마음대로 하고 또 꼭지점을 마음대로 지워서 얻어지는 작은 그래프를 원래 그래프의 피벗 마이너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G가 원 그래프라면 꼭지점 지워도 원 그래프가 되고 피벗해도 원 그래프가 되니까 G의 모든 피벗 마이너도 원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평면 그래프처럼 원 그래프도 피벗 마이너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정리인데요. 어떤 그래프 G가 원 그래프일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이 오른쪽에 있는 15개의 그래프를 피벗 마이너로 갖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래프가 피벗 마이너, 그래프가 원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5개가 과연 우연이냐, 왜 이게 꼭 유한계인 것인지,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이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 미해결 문제인데요. 과연 그래프 마이너 정리처럼 피벗 마이너에서도 일반적으로 피벗 마이너로 닫혀있는 그런 성질이 있다면 유한계의 그 예배만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피벗 마이너 추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미해결 문제입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미해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래프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확인해주는, 이것을 피벗 마이너로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확인해주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느냐. 이것도 미해결 문제인데, 만약에 1번과 2번이 다 해결된다면 아까 그래프 마이너 정리의 활용 사례처럼 피벗 마이너로 닫혀있는 그래프의 성질이 있다면 어떤 그래프, 입력으로 주어진 그래프가 그 성질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효율적으로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